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이 이제 청와대 특수활동비의 범죄로 이어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방금 전 김재원 최고위원, 이제 사퇴했으니까 전 최고위원이 될 것 같습니다만, 이 김재원 최고위원이 CBS 라디오에 나와서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일을 고백했습니다. 자, 실제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의 문제로 무죄가 되기는 했지만 수사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무혐의 처리됐지만 다른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김정숙 여사의 옷값은 이렇게 범죄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김정숙 여사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을 앞두고 이렇게 논란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은 청와대의 투명성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청와대가 하는 행동은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했던 발언과 비교하면 정말 내로남불의 전형입니다. 아니, 치약, 칫솔, 식비까지도 개인 돈으로 내겠다고 했던 사람이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전혀 딴판입니다. 그리고 지금 김정숙 여사가 끼고 있었다는 그 진주 왕반지, 이 액수가 얼마다, 이런 게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요즘 네티즌 수사대를 속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게 합법적으로 구입한 것인가, 아니면 문제가 있느냐는 겁니다. 문제가 없다면 공개하면 되는 겁니다. 자,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대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고 형사처벌 문제도 야기할 일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본인이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재임 중에 공개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논란을 덜 키우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본인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김정숙 여사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이 김현정의 뉴스쇼 CBS에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사용 문제로 박근혜 정부 때 수사받고 재판받고 경험한 입장에서 볼 때 먼저 공개하는 게 적절한 처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김재원 전 최고위원 무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수사와 재판에 시달려야 했던 아픈 악몽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안이 불법이 아니라서 무죄를 받은 게 아니라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말합니다. 자,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문제로 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수사를 받았습니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결국 무죄를 받긴 했지만 그렇게 쉬운 여정은 아니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난 관련이 없었기 때문이고 함께 기소된 정무수석은 실형 선고를 받았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대간첩 사건에 쓰는 기밀 중 기밀이다. 청와대 대통령 특수활동비는 공개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기밀로 해도 외부 공개를 잠시 금지한다는 거다. 안보 관련 사안도 아니다. 증빙자료도 있다. 그러면서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지난주만 아니라도 김정숙 여사의 이 의상비, 액세서리비, 이 의혹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떠돌았습니다. 이걸 조선일보가 제대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심평 변호사가 SNS에 글을 올리면서 일제히 대부분의 언론에서 이걸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김정숙 옷값, 이건 지금 국민들의 관심사 중에 관심사가 된 겁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입니다. 부인이니까 또 이건 뭐 무서워서, 부인이 무서워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옷값을 정쟁으로 삼는 것에 대한 문제, 이것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러나는 대통령의 부인을 비판한다. 이건 뭐 찬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은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현실입니다.
또 영부인의 의상도 국가 행사에 쓴다는 등의 반론 등에 대해서는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말합니다. 예산을 공개하면 된다. 공적인지 아닌지 외빈 행사의 공적 사용이라면 그에 대해 납득하도록 하면 될 일이다. 정권 말에 이런 논란으로 오점을 남길 필요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외빈 행사의 공적 사용이라 하더라도 미국 백악관의 퍼스트레이디들은 자비로 옷을 구입합니다. 100만원짜리다 200만원짜리다 그런 언론 보도도 나오고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백악관은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원하지만 영부인 퍼스트레이디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왜? 대통령의 부인은 국민들이 뽑아준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걸 보면 김정숙 여사의 처신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김재원 최고위원 장애인 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이준석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최고위에 참석하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잘 모른다. 그 부분은 전혀 모르고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통찰력이 있어서 그와 관련해 판단하고 말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두 개로 저는 나눠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이준석 대표가 지적한 것은 그 장애인 단체, 전장년이라는 그 단체가 서울 시민들이 출근할 시간에 지하철 3호선, 4호선에서 이 출근을 가로막는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불법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 비판이지 장애인의 권리 이런 것은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애인 단체는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 전장년은 주한미군 철수, 이석기 석방 이런 집회에 참여했던 그런 장애인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단체도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이런 단체가 불법적으로 보이는 그런 시위, 아니 그러면 이 불법으로 보이는 시위 때문에 출근을 못하고 출근을 늦게 된 이런 서울 시민들은 누가 보상합니까? 자, 약자라는 이유 때문에 장애인 문제는 정말 각별하게 다뤄야 합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표현 이런 것들도 오해 살 만한 단어나 조금 더 부드럽게 가야 됩니다. 이거는 이준석 대표가 잘못했다고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봐서 이준석 대표가 비판한 게 장애인 권리를 쟁취한다 뭐 이런 걸 비판한 게 아닙니다. 시위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니 그 시간에 그럼 출근하는 애꿎은 3호선 상황이면 정말 은평구 또 뭐 노원구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출근하다가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이 서민들은 그러면 왜 장애인 단체는 하필이면 여기서 합니까? 아무튼 이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논쟁이 돼 있죠. 오늘도 인수위가 만났다는데 그 이야기는 했답니다. 불법 시위는 하지 마라. 또 하나 액수도 문제입니다. 이 전장년이 어떤 대표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주한미군 철수하라 정도면 저는 대표성이 있는 장애인 단체로 보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몇천억 하더니 이제는 2조 얼마까지 오늘도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원칙은 있어야 됩니다. 불법을 하는 사람들과는 대화하는 것이 맞습니까? 물론 오죽하면 그랬겠느냐 하지만 그 판단도 국민들이 할 겁니다. 자,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역시 머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대표는 통찰력이 있어서 내가 말할 입장이 아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도 나서기 싫은 자리, 굳은 일을 할 사람도 필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전장년 시위는 그래도 그나마 이제 이 휠체어를 이렇게 문에 띄우고 하는 시위는 이제 안 한다고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이준석의 외침은 일부 성과는 얻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준석은 이번 사태로 정치인으로서 이런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준석도 반성할 부분은 반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김재원 전 최고위원 역시 오늘 말하는 거 보니까 역시 능수능란합니다. 자, 대구시장에 출마하기 위해서 최고위원직을 던지고 있는 김재원 최고위원,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자신의 과거 청와대 경험을 말하는 이 부분은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김정숙 여사가 사법 처리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처럼 버티다가는 말이죠.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